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추출하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변수 추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탐구 문제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강의 노트는 제가 클래스룸에 올려드렸고요. 자, 볼게요. 왼쪽에 화면에 보시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 추출하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오른쪽에 보이는 테이블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지네요. 그죠?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한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해서 레코드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필요한 변수를 전체적으로 뽑아내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이 변수 부분을 전체 열 단위로 추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읽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MPG 데이터 프레임 어떤 변수는 뭘 나타내는 건지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 세트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봤었을 건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조건을 줘서 걸러낼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변수가 있다면 변수만도 좀 추출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렬을 해서 또 볼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dplyr이라는 패키지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의 대표적인 리스트를 8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데이터 가공하기 파트에서 이제 필요한 거, 데이터 셋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추출할 수 있는지, 그 추출하려는 데이터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추출을 해야 하고, 어떤 순서대로 자료를 추출해야지 나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먼저 해당하는 함수를 사용하려면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죠? 자, 오른쪽에 제가 RStudio 화면을 띄웠고요. 저는 오늘 0604라고 하는 폴더가 아니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위쪽에 경로 보이시죠? 위쪽 경로 오른쪽 편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파일 창에서 저는 D 드라이브 가온 언더바 R이라는 폴더에 0604라는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을 해서 여기 지금 보면 R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가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엑셀 언더바 이그잼 엑셀 파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강의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이 보조 자료 다운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습할 각자의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첫 번째 스크립트가 열렸는데요. 자, 저장을 먼저 좀 할게요. 제가 컨트롤 S를 해서 자, 저장을 Q1이라고 해서 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q1.r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프로젝트 아래쪽에 q1.r이라고 포인트가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자, 패키지 한번 설치해 보죠. 인스톨 패키지 해서 dplyr이라고 해서 자, 패키지를 일단 제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할 때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기 콘솔 창에 빨간 버튼이 이렇게 뜨면서 진행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자, 지금 패키지가 언패킹 됐다라고 확인이 됐고 패키지 설치하고 나면 그 패키지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지고 해당하는 패키지를 쓰겠습니다 해서 패키지 부착합니다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이제 모두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떤 데이터셋에서 추출할 거냐? 우리가 뭐 ggplot2에 있었던 mpg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도 되고 오늘은 우리 한 두 번째 시간에였었던가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 리드해 오는 또 패키지하고 라이브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여기 있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한번 좀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인스톨 패키지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한번 더 설치를 제가 해볼 거고요. 자, 설치가 쭉 됐고 라이브러리 리드 엑셀이라고 또 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면서 알겠지만 이렇게 텍스트를 적고요. 여러분들 꼭 끝에 가서 컨트롤 엔터 할 필요 없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령 어디 중간에서든지 간에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돼요. 뭐 맨 앞에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여러분들 하는 거 봤을 때 항상 전체를 다 블럭을 잡고 컨트롤 엔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지를 쭉 볼 때는 한번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한 줄 한 줄씩 지금 확인을 하고 넘어왔을 때 콘솔 창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굳이 항상 계속 매번 블럭을 잡고 실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필요한 패키지들 설치를 하고 로드도 다 했고요. 자, 이그잼이라는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할당 연산자를 써서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지금 이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 내에 같은 프로젝트 내에 우리가 무슨 파일이 있었냐면 아까 엑셀 파일 제가 엑셀 언더바 이그잼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경로에 붙여넣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 엑셀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편에 환경 변수창 잠깐 볼게요.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생성이 됐어요. 변수 5개에 20개의 레코드를 가지나 봐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뷰라는 대문자 주의해서요. 조회를 해봤더니 자, 아이디부터 학반, 그다음 수학, 영어, 과학 점수가 적혀져 있는 뭔가 20명의 데이터 셋이 이렇게 쭉 왔네요. 자, 다시 스크립트로 가서 자, 그럼 이제 이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봤더니 자, 나는 클래스 중에서 일반 학생들의 자료만 추출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나는 이그잼이라는 데이터 테이블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자,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M 있죠? 컨트롤 시프트 M. 자,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M입니다. 이거 주성문 처리인 거 알죠? 자,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게 되면 파이프 연산자가 나타나요. 파이프 연산자는 함수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어떤 연산자인데, 자, 여기서 이그잼 적고요. 컨트롤 쉬프트 M 눌러주면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가 나타나요. 자, 이 파이프 연산자에다가 우리가 추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자, 추출을 할 건데 데이터를 추출을 할 때는 필터라는 명령어를 써요. 필터 걸러내겠다라고 해서 자, 이그잼이라는 데이터셋에 자, 연결해라. 필터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는데 필터라는 함수에다가는 어떻게 적어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변수명 있죠. 나는 클래스라는 변수가 일반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일반이라는 건 는는 같다. 논리연산자죠. 비교연산자죠. 그죠? 자, 비교연산자 1 같습니까? 이렇게 해줘요. 자, 제가 다시 여기 이그잼 뷰 했었던 거 볼게요.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해서 5반까지 이렇게 있네요. 1, 2, 3, 4, 5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클래스라는 변수가 1입니까? 그럼 1반만 추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그잼이라는 데이터셋에서 자,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 콘솔 창에 보면 클래스의 일반은 4명인가 봐요. 4명의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다시 한번 적어도 되고요. 제가 3반 학생들만 조회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 그럼 또 3반 학생들만 이렇게 가지고 와요. 자,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나는 3반이 아닌 자료만 추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3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니다라는 연산자와 함께 3 적어주게 되면 3반을 제외한 자, 조금 올려볼까요? 자, 3반을 제외한 1반, 2반, 4반, 5반 데이터만 이렇게 콘솔 창에서 불러오게 돼요. 자, 불러오실 수 있겠어요? 파이프 연산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 또는 변수 데이터 셋을 적어주고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호출을 해서 필터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해당하는 변수에 대한 연산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죠. 근데 필터라는 함수를 쓰고 싶을 때는 이 패키지가 부착이 되어 있고 로드가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몇 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조건이 수학 점수가 70 이상인 자료만 추출하고 싶대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그잼 컨트롤 시프트 M 하고요. 자, 필터라고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필터라고 적을 때 함수명 이렇게 아래쪽에 나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함수가 나오면 마우스로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할 때 여기까지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위에 내가 원하는 함수명이 나오면 키보드에 탭키 눌러주면 자동으로 그 함수가 호출이 돼요. 괄호도 신경 안 써줘도 되게. 자, 그리고 필터 자리에다가 자, 수학 점수라 그랬으니까 아까는 학반이라 그래서 클래스라는 변수를 썼는데 수학 점수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으니까 매스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요. 70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라는 연산자 알 거예요. 이상이다, 뭐 70점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엔터 바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6개 데이터가 추출이 됐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영어 점수가 80점 이하인 학생들 것만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이글잼에서 또 필터. 자, 영어 점수가 나는 80점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하다라는 아까는 수학 점수가 70 이상입니다 했고요. 이번엔 영어 점수가 80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했더니 영어 점수 80점 이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7명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왼쪽에 문제가 하나 더 나왔는데 2반이면서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료를 추출을 하래요. 자, 클래스에 대한 조건을 줬고요. 영어 점수에 대한 조건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클래스라는 변수와 매스라는 변수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봤더니 클래스에 대한 조건 변수도 만족을 해야 되고 매스에 대한 조건도 만족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자료 추출이에요. 엔드 연산자죠. 우리 논리 연산 이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논리 연산 중에 그리고라는 이 연산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이거나 라는 문제가 나오면 OR이라는 연산자를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그잼하고 또 파이프 연산자를 했어요. 해서 자, 필터 명령어를 주는데 일단 클래스는 뭐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2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2다라고 하고요. 쉼표 그냥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연결해서 쓰겠다. 쉼표 그 안에다 조건에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가 아니었네요.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해당하는 변수별로 이렇게 쉼표를 기준으로 나열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반 학생들 중에서 영어 점수가 90점이 넘는 친구들을 조회해 볼 수 있겠죠. 자, 봤더니 2반 학생 중에서 영어 점수가 90점 넘는 친구가 7번 아이디, 7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친구밖에 없었나 봐요. 확인 한번 직접 해볼까요? 여기 뷰 창에 가서 2반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2반 학생들 데이터인데 2반 학생들이 4명인데 4명들 중에서 우리가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친구 영어 점수가 맞아요. 아이디 7번을 가진 이 친구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추출이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요. 수학 또는 무슨 점수가 과학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료를 추출하세요. 이랬어요. 자, 아까 전에는 뭐뭐이면서 이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수학이라는 변수랑 과학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이면서 말고 또는이라고 하는
OR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아까 전에 제가 조건 적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이게 그리고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학반이 2반이면서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친구를 찾는 게 이 16번 행에서 적은 우리 스크립트 코드였잖아요. 학반이 2반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나열하듯이 쉼표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또는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자 이그젠 파이프 연산자 하고요. 자 필터 명령어를 써서요. 자 일단 수학 점수도 85점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과학 점수가 85점이 넘어가거나 이랬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85 이상. 근데 여기서 쉼표를 적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비교 연산자 배우면서 이렇게 일자 표시되어 있는 거. 우리 키보드에 왜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 아래쪽에 보면은요. 여기 키보드에 이렇게 돔 표시하고 같이 나와 있는 이렇게 OR 연산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OR 연산자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과학 점수가 자 과학 점수도 85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나로 표시되죠. 수학이 85점이 넘거나 또는 과학 점수가 85점 이상인 거.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여기 6번 아이디 친구는 수학이 85점이 안 넘었는데 추출이 돼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50점 맞았지만 과학 점수가 85점이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아이디 가진 친구는 과학 점수가 85점 못 넘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수학 점수가 85점 이상이니까 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9번 아이디 가진 학생은 이제 수학, 과학을 잘하는 친구인가 봐요. 수학도 85점이 넘었고 과학도 85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5월 연산자는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거나 양쪽 중에 하나의 조건, 둘 중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거나 또는 모두가 다 만족하면 뭐 땡큐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추출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 편에 봤더니 1반, 3반, 5반 자료만 추출하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클래스가 1, 그죠? 1반 또는 또 클래스가 어때요? 2다 또는 클래스가 5다 이렇게 해도 되죠. 사실 이렇게 쭉 적어줘도 돼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매칭 연산자를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매칭하는 연산자 써서 한번 해볼게요. 자, 또 이그잼이라는 데이터셋에서 파이프 연산자를 불러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필터 명령어를 주는데요. 자, 클래스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우리가 클래스가 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을 해줬는데 이번에는요,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 내에 데이터들 중에 1이나 3이나 5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1, 3, 5라는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매칭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센트 기호와 함께 in이라고 하는 매칭 연산자를 쓸 거예요. in이라고 하는 자 in 매칭 연산자를 쓰고요. 그러면 이 말이 되겠죠. 클래스라는 변수에 이제 in이라고 하는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혹시 들어가는지 클래스라는 변수에 이 뒤에 적게 될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면 걸러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그럼 난 여기다 1, 3, 5를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그냥 1, 3, 5 적지 말고 1이다, 3이다, 5라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줄 수 있는 우리 콤비네이션 C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C라는 함수를 열어서 1, 3, 5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주면 자, 조금 보이게 해서 자 이그잼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 자 파이프 연산자를 썼어요. 데이터를 추출할 거라서 필터 연산자를 썼는데 조건이 클래스 변수에 대한 조건을 언급을 할 건데
클래스에 대한 조건이 1, 3, 5반에 해당하는 거. 이건 다르게 해석하면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인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또는 어때요? 클래스라는 변수가 가진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뷰에 가서 보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변수가 가진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데이터들을 쭉 중에서 1, 3, 5라고 되어 있는 묶음, 콤비네이션, 벡터로 묶었죠. 자, 이 묶음이 혹시 이 클래스라는 데이터 셋 안에 매칭이 되는지, 들어가 있는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걸러내 주세요. 이그잼 데이터 프레임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클래스에서 1, 3, 5에 해당하는 1, 3, 5번에 해당하는 학반의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을 해올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그 자료를 꺼내줘야겠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연산자 배울 때요. 8장 강의 노트 보시면 타이프 연산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산자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여기 그리고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는 이제 우리가 필터 쓸 때 쉼표를 기준으로 나열하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 in이라고 해서 매칭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논리 연산자들도 좀 눈여겨서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추출해 오거나 전처리하거나 가공할 때 좀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연산자하고 필터라는 dplyR이라는 패키지에 있는 필터라는 함수를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보는 거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탐구활동 문제로 제가 손코딩 문제 드렸었던 거 있죠. 그거 우리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올려주시기로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거 문제 한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